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준비하다가 오늘이 공휴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칠드런즈 데이라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뭐 공휴일로 지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하루라도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잠시 멈춰서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 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께서는 너무나 열심히 보통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좀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시간 만드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 시청자들은 없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5월 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추천 주식을 알려주고 있는 투자기관의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추천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알파 서프라이즈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 서프라이즈 스크린은 어떠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추천되고 있는 종목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직접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4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정말 많은 종목을 추가하고 삭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에 따라서 많은 종목이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퀀터멘탈 알파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죠. 퀀터멘탈이라는 것은요, 퀀트랑 펀더멘탈을 합친 겁니다. 따라서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퀀트라고 부르고요. 펀더멘탈 역시도 이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내재 가치를 얘기하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이번에 탈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달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탈락을 하고 새로 들어간 종목도 있지만 새로 들어간 종목에 비해서는 탈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파 서프라이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리턴이 어느 정도 됐냐면 4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6.8%였고요. 이 수치는 S&P 500, 즉 시장의 기본적인 지수가 8.8%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리스트는요, 알파 서프라이즈 스코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서프라이즈 스코어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25%, 75%의 비중을 가지고 컴비네이션을 만든다. 자, 이 얘기는 한 가지의 기준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 10점 만점의 스코어를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는 게 25%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요, 알파의 포션을 차지한다. 자, 알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베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타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시장의 중간적인 베타 지수가 1.0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을 우리가 베타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베타라는 것은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주식인가, 이걸 판단할 때 얘기하는 거고, 알파는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25%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가, 이것을 25%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75%가 더 중요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 아메리카 대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예상치를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컨센서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측치가 있겠죠. 이걸 비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25%는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75%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상치가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들을 분석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름이 알파 서프라이즈 스코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사이드니까 10점 만점이고요. 1점을 받으면 가장 매력적인 종목, 그리고 10점이 가장 매력이
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개별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떠한 산업군에 많은 종목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지 보면요.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두 번째는 에너지고요. 세 번째는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개의 산업 섹터가 현재 가장 오버웨이트이 많이 들어갔다. 비중 높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언더웨이트, 가장 좋지 않은 섹터가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가 IT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머티리얼즈, 원자재죠. 세 번째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가지의 산업 섹터가 가장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페이스북의 페어런트 컴퍼니, 즉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즈가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4개월 동안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온리니까 오직 알파벳은 이제 구글을 얘기하는 거죠. 구글은 지금 55만 쓰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4년도 넘는 기간 동안 이 리스트에 계속 들어가 있는 주식이 알파벳, 그리고 또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T-모바일 같은 경우는 26개월 동안 이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만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먼저요. 원래 기존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탈락한 종목들이 좀 궁금해지잖아요. 하나하나씩 이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포트폴리오에서 탈락한 종목이요. 첫 번째는 아메리소스 버전이고요. 두 번째는 암젠, 세 번째 APA, 네 번째 블랙록, 다섯 번째는 CH 로빈슨입니다. 여섯 번째 센터포인트 에너지, 쉐브론, 대본 에너지도 탈락했고요. 도미노스, 피자죠. 이컬라, 그리고 엑선 모빌, 메타, 파이저, 플릿코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키코프,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즈, 크로거, 램 리서치, 엘리 릴리, 맥도날드, 엑스트라 에너지, PNC 파이낸셜, 패키징 코퍼레이션, 레즈메드,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즈, 스타벅스, 버라이전, 웨스트록, 이렇게 29개나 되는 종목이요. 이 리스트에서 빠져나갔다. 그래서 원래는 알파 서프라이즈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한 종목이 29개나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디션이니까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새롭게 이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5, 2점 이렇게 써 있는 게 바로 알파 서프라이즈 스코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점이 가장 좋은 거고 10점이 가장 좋지 않은 점수입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1.5점, 그리고 박스터 인터내셔널도 1.5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선정된 종목은 일렉트릭 아츠고요. 하트포드 파이낸셜, 다섯 번째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 그리고 여섯 번째 헬스픽 프로퍼티즈, 일곱 번째는 럭키드 마틴이죠. 여덟 번째 퍼블릭 스토리지, 아홉 번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열 번째가 윌리스 타워 왓슨, 11번째 카맥스, 12번째 디어, 13번째 도미니언 에너지, 14번째 마라톤 페트로니엄, 15번째 벤타스, 16번째 힐튼 인터내셔널이 들어갔고요. 17번째 주피터 네트워크. 이렇게 17종목이 이번에 새롭게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 현재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종목이 나오는데요. T-모바일 그리고 할리버튼이 나옵니다. 이 두 종목이 왜 여기 나와 있냐면요. 온리 스톡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종목인데 어떤 유일한 종목이냐면 지금 탑스코어는 1.0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가장 지금 점수가 좋은 게 1.5점이잖아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그리고 박스톤이 1.5점을 차지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T-모바일 그리고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1.0을 받았고요. 지금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 중에 1.0을 받는 종목은 이 두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에 17종목 그리고 두 종목을 추가해서 T-모바일, 할리버튼까지 추가하면 19종목이잖아요. 이 19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킹알파의 퀀트레이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용하고 있는 측정 방법 그리고 시킹알파의 퀀트레이팅이 사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잖아요. 퀀트레이팅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수치적 정량적 분석만을 가지고 100% 스코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성장세도 들어가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익률도 들어가고 주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모멘텀,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여기 부분 5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한 것이 바로 퀀트레이팅인데 이거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치를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 분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킹 알파에 도착을 해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알파 서프라이즈 스크린에 포함되어 있는 19가지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해 놨습니다. 자, 이 19가지의 종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재밌는 결과가 발견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팅 중에 첫 번째 SA 오토주 스코어를 보면요. 시킹 알파 연관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잖아요. 5점 만점을 받은 기업이 하나 보입니다. 일렉트릭 아츠고요. 일렉트릭 아츠가 5.00, 그리고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가 4.00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터 인터내셔널이 4.00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두 종목은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순위에서도 탑2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SA 오소주도 비슷한 그런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0을 받는 종목이 몇 가지가 더 보이죠. 퍼블릭 스토리지, 그리고 HIG,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도 4.0을 받고 있고요. VTR입니다. 벤타스 INC도 4.0이라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KMX는 카맥스고요. HAL, 할리버튼 컴퍼니, 할리버튼 컴퍼니가 1.0 만점을 받은 가장 좋은 점수를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LMT는 로키드 마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JNPR, 주피터 네트워크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T모바일이죠. T모바일 역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준에 따르면 가장 좋은 1.0 만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3.50이라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스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스코어는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를 평균을 내본 건데요. 5점 만점에 4.52를 받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요.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EA, 일렉트릭 아츠 역시 지금 굉장히 좋은 점수죠. 4.41. 따라서 EA 같은 경우는 SA 오토주 스코어는 만점이었고요. 월가 스코어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T모바일도 괜찮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박서 인터내셔널이 4.37, 그리고 MPC, 마라톤 페트로니엄이 4.35를 보이고 있고요. HAL은 할리버튼 컴퍼니죠. 4.18, HIG,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4.05, XMX는 카맥스입니다. 4.00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궁금해지죠. AEP입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 같은 경우는 3.94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상위 종목에 랭크됐던 것이 다 지금 보이고 있다. 뭐 T모바일도 그렇고 박서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월가의 전문가들도 주고 있고 SA 오토주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제 시킹 알파가 자랑하는 퀀트 스코어를 봐야겠죠. 자, 정량적인 분석을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바로 MPC입니다. 마라톤 페트로니엄이 4.94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T모바일이 다시 나옵니다. 4.43. 따라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T모바일이 시킹 알파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AEP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4.34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HAL, 할리버튼 컴퍼니 역시도 1.0 만점을 받은 종목인데 여기서 3.48, 비록 이제 4.0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양호한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지금 녹색은 3개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량적 분석과 시킹 알파의 정량적 분석은 다소 차이가 있구나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A를 받는 종목이 한 2개 정도 보이죠. MPC 같은 경우도 A, 그리고 ADM도 지금 A를 받고 있습니다. A-를 받고 있는 종목이 PSA,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도 A-,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도 A-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B+를 받고 있는 종목이 3개, 힐튼, 디어, 그리고 로키드 마틴 정도가 B+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반면 T모바일 같은 경우는 B-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HAL도 마찬가지고요. 할리버튼 같은 경우도 B-를 보여주고 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는 지금 양호한 그 예상치가 기대가 된다. 계속해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디비던드를 주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당률을 가지고 한번 순위를 매겨 보면요. 자, 배당이 가장 좋은 종목은 헬스픽 프로퍼티입니다. 3.63이라는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VTR, 벤타스 같은 경우는 3.11,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3.08이고요. JMPR이 2.51, MPC, 마라톤 페트로리엄이 2.50, 로키드 마틴이 2.48이고요. PSA, 퍼블릭 스토리지가 2.24, HIG가 2.0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지죠, 배당률이. 그리고 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겠죠. 지금 현재 PE 레이쇼를 기준했을 때 가장 저렴한 종목은요, HIG입니다. 하트포드 파이낸셜이 9.68, 지금 1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이게 유일하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KMX 같은 경우는 13배, 그리고 ADM 같은 경우는 16.5배를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었던 종목,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1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BAX, 박서 인터내셔널은 34배나 됩니다. 자, 그리고 T모바일은 56배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 쪽에서 좀 깨는 종목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T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성장 주식이 아닌데 56배라는 PER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게다가 PE 포워드를 보면 57배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따라서 뭐 향후 12개월 동안 어닝이 100% 올라가고 막 이런 그 성장의 추세를 기대하고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반면 BAX를 보면요, 박서 인터내셔널은 현재 PE 레이쇼는 34배로 굉장히 높죠. 하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17배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1년의 순이익 그리고 미래 1년의 순이익을 비교해보면 한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AX, 박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지금 높기는 하지만 향후 성장세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보죠.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21배인데요. 19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EP도 봐야겠죠.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18.8배인데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9.75배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여기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높은 주식이 많이 발견되면요,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으면 그게 용서가 되잖아요. 성장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레비뉴를 기준했을 때, 매출을 기준했을 때 성장세가 가장 좋은 종목은 마라톤 페트로리엄이고요. 72.33%라는 성장을 지난 12개월 동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24%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카맥스가 65%, 21%, 힐튼이 52%, 31%고요. ADM이 31%, 13%, 할리버튼이 25%, 15%,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죠. 자, 디어가 20%, 18%,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BAX가 여기 나옵니다. 자, 박서 같은 경우는 14%, 12%이기 때문에 뭐 두 자리 정도의 성장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이제 5%로 뚝 떨어진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리죠. 자, T모바일을 보겠습니다. 4.46% 그리고 6.85를 보여줍니다. 뭐 전형적인 가치주의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 6%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뭐 50배, 60배 이렇게 엄청난 PER을 주고 매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피타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하면요, PSA, 퍼블릭 스토리지가 55.8%라는 가장 좋은 순이익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 역시도 49%가 넘어갑니다. ROE는 21%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고요. 피크 같은 경우, 헬스, 피크,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26.6%, 프리캐시 플로우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ROE는 1.9%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죠. 자, 힐튼은 37%, 그리고 ROE는 지금 NM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15%,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은 24%, 그리고 ROE도
그래도 15%가 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같은 경우는 넷인컴은 괜찮습니다. 15.36%. 그런데 이제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이잖아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카펙스에 굉장히 좀 커다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 11.6%. 그나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디어 같은 경우는 12.7%의 넷인컴 마진,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는 1.00에 불과하고요.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35.4%. 자, 밑으로 내려가면 할리버튼 컴퍼니가 나오는데요.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9.6%, 프리캐시플로우가 8.45, 그리고 ROE가 25%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죠. 박스톤 같은 경우는 7.80, 8.51, 그리고 12.13이라는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란스 쉿을 보겠습니다. 부채의 규모를 좀 살펴봐야겠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요. Debt to Equity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Debt to Equity라는 것은, equity는 이제 자기 자본이고 debt은 부채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과 부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Debt to Equity가 100%가 넘어간다면 부채가 나의 돈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KMX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죠. 371%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37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디어도 굉장히 많죠. 268%. 그 다음에 박서 인터내셔널은 193%입니다. T모바일도 많은 편이죠. 162%.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157.68%, 할리버튼도 136%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주식들이 대부분 다 부채는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부채가 걱정되는 부분이 보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할 수가 있냐면요. T모바일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서머리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한 주식이, 한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에 대한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셔서요. 리스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리스크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알트만 제스코라는 게 있는데 이게 1.8 밑으로 내려가면 파산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알트만 제스코가 1.2가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기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1.8 밑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1.8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2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알트만 제스코가 3.0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파산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알트만 스코어가 1.20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알파 서프라이즈 스코어를 기준으로 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직접 시킹 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버릴 종목은 계속해서 버리고 기다림을 갖다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혹 갈 정도로 좋아 보이는 종목이 발견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 발견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스토리 부분도 공부를 하다가 결국 확신의 마음이 들면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공휴일 저녁 시간에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조금 더 알찬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